법조계에 따르면 신종호 서울고법 판사가 오늘 새벽 서울고법 청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자정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늘 새벽 1시쯤 신 판사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 판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5-2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이 크게 늘어난 판결이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고 통일교 측 금품 수수 관련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김 여사 측과 특검은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망 원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란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체로 처단하여야 하고 그 경우 소멸시효는 최종의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권모씨, 김모씨, 블랙펄들과 순차 공모하여 블랙펄 측의 수익의 40%를 나누어 주기로 하고 시세 조정을 위한 자금 및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기자를 제공하였으며 통정 매매에 의한 시세 조정 행위에 가담하는 등 포괄일체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하였고 피고인이 2011년 1월 13일경 정산을 거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이후에도 다른 공모범들의 이 사건 시세 조정 행위는 2012년 12월 5일까지 계속되었는 바 피고인은 이에 관해서도 공동전범의 죄책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세 조정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위 행위에 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 행위로 인한 범죄 행위의 종료 시기는 다른 공범들이 범행을 마친 2012년 12월 5일경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공소시효 10년이 도고하기 전인 2021년 10월 25일경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공범으로 적시된 이모씨 등에 대해서 순차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그 유죄 판결이 2025년 4월 3일 확정되었으며 민모씨에 대하여 그 이전이 2022년 12월 15일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며 관련 특검법 부칙 제4조에 따라서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이상 2012년 12월 5일경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경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25년 8월 29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 중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고 다음으로 이 부분 주의적 공소 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 중 앞서 본 무죄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됨에도 급한 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 일부 이유 변소를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 판단입니다. 특별검사 측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해서 피고인의 관여 부분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특별검사의 사실오해 및 법리오해의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됩니다. 변경 후 공소사실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태균은 2021년 6월 18일경 윤석열을 위한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피고인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상호 협의하고 2021년 6월 26일경부터 2022년 3월 1일경까지 사이에 공표용 여론조사 36회, 2021년 8월 13일경부터 2022년 3월 8일경까지 사이에 비공표용 여론조사 총 22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부부에게 합계 2억 7,440만원 비용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피고인과 윤석열은 위와 같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며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윤석열과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명태균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분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원심은 명태균이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김영선이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근거로 둔 사정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명태균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 또는 여론조사 기관인 PNR과 여론조사에 관해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둘째, 여론조사의 실시 여부 및 방법,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배포 등에 관해서 명태균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명태균이 여론조사 수행 방식, 공표 여부 및 배포 상대방 등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명태균은 피고인 부부를 만나기 전부터 미래한국연구소의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었고 이와 같이 미래한국연구소의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그 홍보 효과를 통해 명태균 또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스스로 얻는 이익이 있었고 명태균 스스로의 정치적 성향에 기인하여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 명태균은 이미 지방자치단체 관련 선거에서 입후보하려는 예비 후보자들이나 그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이 사건 비용 집계표는 기재된 비용이 과도하게 계산되었고 피고인 부부가 관여한 바 없는 뉴데일리의 비용 부담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바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피고인에게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서류로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명태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비용 집계표를 제시하며 비용 청구를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여섯째,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의 공천을 약속하였다면 명태균이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재차 김영선의 공천을 부탁할 이유가 없고 김영선의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투표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공천은 피고인의 선물이라는 취지의 명태균의 발언은 평소 그의 발언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인 윤석열의 당선을 도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소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 지배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다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을 했습니다.